안녕하세요. 알고 나면 쉬운 베트남 이야기 비엔남 클래스 셉스웹입니다.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 식당들은 음식이 이렇게 비싸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비싸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창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 테이블 단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뉴 가격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하는 공식 같은 것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 영업을 시작하면서 김치찌개는 얼마, 제육덮밥은 얼마, 이렇게 메뉴 가격부터 정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잘 되는 집은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집보다 조금 싸게 팔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메뉴 가격보다 먼저 따져야 하는 게 바로 테이블 단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장사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남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손님은 많이 오는데 왜 돈이 안 남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테이블 단가란 쉽게 말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테이블 하나가 하루에 책임져야 하는 금액입니다. 즉, 손님이 앉는 순간 그만큼의 비용은 이미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은 그냥 앉는 자리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 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매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 평균 60명의 고객이 방문한다는 예를 들어 객단가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창업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현재 저의 매장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조건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12개, 월 매출은 6억 동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 수치들은 실제 운영하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입니다.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운영한다면 이 정도 규모가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에 고정 비용을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월세는 6천만 동, 정의세 3,200만 동, 수도세 1,300만 동, 가스 1,200만 동, 관리비 800만 동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고정비만 대략 1억 2천만 동이 되죠. 베트남에서 제대로 된 한식당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비용을 테이블 12개로 나눠줍니다. 테이블 하나당 월 1,000만 동, 하루로 환산하면 약 33만 동이 나옵니다. 즉, 손님이 앉든 안 앉든 이 테이블은 하루 33만 동의 비용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바로 테이블 단가를 구하는 핵심 공식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33만 동을 못 채우면 적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님이 있던 없던 이 테이블의 하루 동안의 가치는 33만 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12테이블만 받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식 원가를 제외하고도 반드시 33만 동 이상의 주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서 계산한 33만 동은 월세, 전기, 수도, 가스,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만 포함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첫째,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김치찌개든 삼겹살이든 원재료 가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식의 경우 재료비가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좀 더 비싸죠. 둘째, 마케팅 비용입니다. SNS 광고, 배달앱 프로모션, 구글 리뷰 관리 등은 요즘 필수입니다. 전체 비용에서 일정 비용이 매달 지불되기 때문에 이 또한 테이블 단가로 나누면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요. 요즘은 마케팅 없이는 손님을 모을 수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셋째,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도 생각해야겠죠? 베트남의 세금 체계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세금을 빼먹고 계산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넷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라면 그랩 기준으로 25% 수수료가 또 빠집니다. 즉, 테이블 하나는 하루 33만 동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것만 합쳐도 50만 동 이상을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에 두 명이 와서 합계 30만 동만 쓰면 고정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 한식당 가격의 기준 자체가 비싸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하루 단위로 전체 매장을 돌려보겠습니다. 20테이블의 고객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테이블당 3명의 고객이 평균치였으며 총 60명의 손님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는 테이블 회전율이 이보다 높아야 하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식당 운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최소 매출은 얼마여야 할까요? 고정비 기준 하루 전체 기본 지출은 12테이블 곱하기 33만 동,
약 400만 동입니다. 여기에 재료비, 세금, 마케팅, 수수료 등을 합치면 하루 최소 600만 동 이상이 되겠죠? 이걸 60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객단가가 최소 10만 동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만 동은 유지 기준일 뿐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18만 동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한 테이블에 2명의 고객이 최소 40만 동 이상 쓰지 않으면 매장의 수익 구조는 곧바로 적자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메뉴 가격을 정할 때 그냥 한국에서는 얼마 받으니까 라는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테이블 단가, 객 단가, 그 다음 메뉴 가격 순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식당을 오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한국인 고객의 경우 1인당 50만 동 이상을 부담 없이 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손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 음식이 평범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금방 떠나갑니다. 결국 단골 확보가 매우 까다롭죠. 그래서 한국인만 타겟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베트남 고객은 호기심이나 이벤트 또는 마케팅 효과로 인해 한 번은 옵니다. 하지만 재방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초반에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순식간에 매장은 텅텅 비어 돌아갈 것입니다. 즉, 회전율이 떨어질수록 단가를 높여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베트남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테이블 단가를 정확히 알고 손님이 왔을 때 최소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 여기에 맞춰 메뉴 가격을 조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창업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수의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식당들처럼 마진을 줄이고 싸게 팔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월세 2천만 동짜리 길가 식당에서 6만 동짜리 쌀국수를 먹는 것과 월세 6천만 동짜리 깔끔한 매장에서 에어컨 틀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길거리 쌀국수 집을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 6개, 월세 2천만 동, 직원 4명, 에어컨 없음. 이런 곳에서 6만 동 받으면 충분히 장사가 됩니다. 하지만 한식당은 어떤가요? 깔끔한 인테리어, 에어컨 필수, 월세 6천만 동에서 1억 동, 직원 10명 이상. 같은 테이블 수라도 고정비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월세 2천만 동짜리 매장에서 100만 동짜리 음식을 판매하고 월세 6천만 동짜리 매장에서 6만 동짜리 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이건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이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가 고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욕도 먹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실제 매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테이블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 매장의 테이블 하나는 하루에 33만 동이라는 고정비를 책임집니다. 이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아요. 따라서 손님이 앉기만 하면 그 순간 33만 동은 이미 나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재료비, 세금, 마케팅, 앱 수수료까지 더하면 실제 목표 매출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1인당 18만 동 이상은 반드시 써야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 계산법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벌 수 없어요. 왜 많은 한식당들이 단가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격이 비싸 보여도 실제로는 최소한의 생존 가격인 셈이죠. 결국 중요한 건 회전율과 객단가입니다. 하루에 20테이블 60명 손님이 들어온다고 해도 객단가가 낮으면 무조건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객단가를 올리고 단골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게 성공의 열쇠겠죠? 베트남이던 한국이던 어느 나라에서 창업을 하시던 반드시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업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구조를 이해해야 살아남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더더욱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영상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가격 전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기분 좋게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나면 쉬운 베트남 이야기 비엔남 클래스 셉스웹이었습니다.